먼저 조금 전 마감한 증시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이틀째 약세를 보이면서 7,600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7.89% 내린 7,648.09의 장을 마쳤고요. 자세히 보면 삼성전자가 9.06% 떨어지면서 28만 6천 원에, SK하이닉스가 14.57% 급락하면서 218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6.74% 떨어진 866.72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어제보다 0.9원 오른 1,555.8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권 반도체 기지 조성 등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야당들의 반발과 관련해 지역 투자를 분열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압박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충남 아산시에서 개최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열린 서남권 보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충청 지역을 찾은 건데요.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일부 지자체와 야당 등의 비판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지역 투자를 분열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가능하면 좋은 입지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물 나눠주는 게 아닌데도 왜 우리 동네엔 안 주느냐는 식으로 화를 낸다며 정치권을 겨냥했습니다. 주민들은 섭섭할 수 있지만 정치인들이 여기에 부화내동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지역 투자를 끌어낸 거란 일각의 기업 팔비틀기 주장에도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이 이재용 회장을 압박해 삼성전자가 그런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가능한 얘기라고 못 박았습니다. 과거 관치행정 시절의 생각으로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할 수 있겠다고 보는 것 자체가 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3대 메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는 충청권의 투자 세부 내용도 오늘 공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회에는 이 대통령 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주요 기업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이들 기업의 충청권 투자 계획이 각각 베일을 벗었습니다. 삼성은 최첨단 소재와 부품 산업, SK는 낸드와 첨단 패키징, 셀트리온은 바이오 산업 공장 증설 투자 구상을 각각 공개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 156조 원, AI 데이터 센터 150조 원,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86조 원 등 총 392조 원 규모입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기업들의 결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투표용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40분 동안 투표용지 보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여야 위원들은 현장 검증을 마친 뒤 투표함이 봉인된 채로 보존된 걸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일부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조특위 현장 검증 조금 전에 마쳤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선관위 국조특위위원들이 오늘 낮 1시쯤 이곳 개표소 내부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4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경찰 협조를 받아 진입로를 만들어 건물 밖으로 나온 특위위원들은 낮 1시 40분쯤 현장을 떠났습니다. 내부에서 윤상현 국조특위위원장은 투표함이 있는 현장을 확인을 했고 247만 장의 투표지가 그대로 보존된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를 향해 해당 투표지들을 재검표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내부 위원들마다 현장 평가는 다소 엇갈립니다. 한 특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이 직접 투표함이 보관된 장소의 문을 열고 닫는 과정까지 지켜봤다며 비교적 보관하기에 적합한 장소 같아 보였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또 다른 한 특위위원은 투표지가 있는 장소가 샤워실로 보였고 내부에 CCTV가 없었던 거로 보인다며
보안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특위는 개표소 봉쇄 시위 27일 만에 이곳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특위위원들 도착과 맞물려 시위 참가자들이 전날과 비교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진입에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장 브리핑을 받은 뒤 입구 안전 확보 상황을 주시한 뒤 내부 진입 방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현장에는 지금도 재선거와 부정선거 그리고 윤호개인 등 목소리가 어지럽게 섞여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위 방문 전에는 구호 내용 등을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참가자들 간의 고성 설전이 벌어진 곳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119 대원의 조치를 받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 국조 특위에서 송파구 선관위도 방문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조특위는 오전 10시쯤 투표지 부족 사태가 전국에서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를 먼저 찾았습니다. 문서로만 확인했던 용지 부족 사태와 대응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설명을 듣는 차원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들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을 향해 투표용지 인쇄를 축소한 결정과 투표함 보관을 부실하게 한 점을 질타했습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투표지 부족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민주주의 배임 행위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일선에서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예견된 상황이었는데 왜 판단이 전달되지 않았느냐 따졌습니다. 특위는 오늘 1차 현장 조사에 이어 오는 7일에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를 찾는 2차 현장 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청문회 과정 등을 거쳐 오는 22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현장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홍명보 전 감독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홍 전 감독이 전술과 전략 없이 선수에게는 고통을, 국민에게는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시민단체가 오늘 홍명보 전 감독을 추가로 고발했죠? 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에 홍명보 전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를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24년 정 회장과 이 전 이사가 축구협회의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무시한 채 홍 전 감독을 선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2년 전에도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정 회장과 이 전 이사를 고발했습니다. 당시 홍 전 감독은 고발 대상에서 빠졌는데 시민단체는 홍 전 감독도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이번에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 전 감독이 전술과 전략 없이 선수들에게는 강요와 협박을 동반한 고통을, 또 국민에게는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에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늑장 수사 비판에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애초 사건을 맡았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 회장을 포함해 주요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2년 넘게 수사의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정 회장 등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단순히 축구협회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을 넘어 위력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지시를 내렸는지 고의성과 강제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해 이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몽규와 홍명보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월드컵 성적 부진에 대한 홍 전 감독의 책임론이 이어지며 국민적 관심이 다시 커진 사안인 만큼 지지부진했던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세척기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세척 도구와 배관 부품 등 17점을 확보해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경찰의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세척기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현장 책임자의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압 세척기 내부 탱크에 가라앉아 있는 화약 찌꺼기를 세척 도구 등을 활용해 제거하다가 마찰이나 정전기 등으로 폭발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척 도구 중 일부는 전기가 흐르는 소재로 만들어졌고 긴 막대와 짧은 호미 등 다양한 형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곳은 배관과 밸브, 장비에 묻은 화약 찌꺼기를 씻어내던 세척 공간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비 등을 수조에 담갔다가 고압 세척기를 사용해 추가로 화약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세척기와 연결된 배관의 경우 외부 업체가 청소하지만 세척기 내부 청소는 회사 직원들이 맡아왔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3번에 걸친 합동 감식을 통해 세척 도구와 배관 부품 등 17점을 확보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 서류와 전자정보 등 5,700여 점을 압수해 분석하고 현장 관계자 등 3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재용 대전 사업장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가재용 사업장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재일 대표이사를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